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까지 내려지면서 5월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선임과 함께 혁신의 칼끝이 호남으로 향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증편이든 열차 교체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등 10명을 추가로 일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은 어쩌나? 오늘 이런 생각하신 분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아직 5월인데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5월 여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때이른 더위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합니다. 첫 소식 정효우 기자입니다.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동물원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더위를 식혀주자 코끼리의 움직임이 한결 나아집니다. 피부에 털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직사광선 때문에 바로 열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물로 식혀주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직사광선이 부담스럽기는 도심 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이나 부채로 가려보기도 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셔보기도 하지만 한낮 열기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오늘이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어떻게요? 햇빛이랑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여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5월 하순인데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1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순천과 광양, 구례와 곡성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강한 일사와 함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때이른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높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속되겠으니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이용객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가 부족해서 서서 타야 할 정도라는데 증편이든 열차 교체든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 광주 송정역. 서울로 가는 KTX는 벌써 매진입니다. 좌석은 다 매진됐고요. 1시 45분부터 좌석이 있습니다. 1시 45분. 예. 입석으로 가실 수 있어요. 좌석을 못 구해 서서 가는 입석표를 끊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기 올 때 거의 아침 당일날 끊어도 좌석이 제가 타고 싶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없어요. KTX 개통 2달 만에 서울을 출발해 광주로 오는 오전 8시와 오전 9시대 열차,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가 2시간에 한 번꼴로 평균 90% 이상 승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일요일 오후 3시 광주 송정발 용산행 열차는 6명 중 1명이 서서 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부분이라 이 시간대만큼은 반드시 좌석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논의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시간대를 좁히며 좌석 수도 늘리는 증편과 KTX 산천이나 신형 KTX 대신 좌석 수가 2-3배 많은 구형 KTX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마 산천을 그 KTX 완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에 붐비는 시간대 승객들은 날마다 서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좌석을 늘릴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 선임과 함께 혁신의 칼끝이 호남 의원들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혁신의 희생양이 또 호남이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의 칼자를 쥐게 된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의 첫마디는 제1야당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혁신의 방향과 폭입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4선 이상의 용태와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의 배제, 그리고 현역 40% 물갈이 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전통적인 텃밭의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혁신의 칼날이 가장 먼저 호남 정치권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가능성,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고요. 어필할 수 있다면 당내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큽니다. 지난 16대 총선 이후 광주 전남의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타적에 비해 높았는데 혁신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또다시 호남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호남 선거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은 얘기가 되겠느냐. 결국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또 변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혁신의 대상이 되느냐, 주체가 되느냐로 지역 정치인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 경기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볼성 사나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널티킥의 실축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팀 선수가 공을 놓는 지점의 잔디를 마구 파헤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0대0으로 팽팽히 맞서던 후반 20분. 광주FC가 상대팀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상대팀 골키퍼가 슬그머니 공을 놓는 지점에 다가와 연신 땅을 파헤칩니다. 다른 선수들은 눈을 가리기라도 하듯 심판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키커로 나선 광주FC 선수는 공 바로 앞에서 발을 헛디디며 끝내 실축을 하고 맙니다. 상대팀의 또 다른 선수는 기쁨을 표시하며 잔디를 파헤쳤던 그 자리에서 세레모니까지 합니다. 경기 막판 골을 내주고 경기에 진 광주FC는 경기가 끝난 뒤 항의를 했지만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주FC는 이 영상을 증거로 상대팀 선수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못 본 부분들을 보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해요. 사후 징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목요일날 열리니까 목요일날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잔디를 파헤친 선수는 국가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이범영 선수. 역시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 전북현대의 한교원 선수도 최근 경기 중 주먹을 휘둘러 축구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정정당당히 사라진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리에만 눈이 먼 꼼수와 비신사적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해 관련자 10명을 추가로 일괄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최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경제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정원주 사장으로부터 미화 3,000달러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업 편의 제공 대가나 로비 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모 씨와 현 전남도청 고위공무원 고모 씨, 순천시청 공무원 신모 씨, 전 경제청 기업지원부장 박모 씨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흥건설 관계자 3명과 모 회계법인 광주지점 대표 등 5명에 대해서도 각각 뇌물 공여, 배임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 기소된 정원주 사장과 자금 담당 부사장을 포함하면 이번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모두 12명입니다. 검찰은 중흥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지만 이 비자금들은 지난 2006년까지 조성된 것으로 순천 신대지구 개발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위 채무 과다 계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내에 유보해두고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하거나 또는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횡령 금액을 사용해 얻은 수익 11억 2천만 원과 뇌물로 사용된 금액 5억 7천만 원 등 모두 16억 9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중흥건설이 조성한 1,000억 원대 비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인 530억 원이 아직 회사에 남아있어 이에 대한 과세 작업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의 일부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지역 모 사립고 3곳이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고 1억 원이 오갔다는 첩보가 입수돼 해당 고등학교에 최근 5년간의 채용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취업 사기로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2살 정모 씨 등 일당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정 씨 등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 75개를 중국 총책에 넘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10여 명의 피해자를 속여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로 도시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창의도시로서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회의에 참석한 윤장윤 시장은 이같이 밝히고 융합산업과 지속 가능한 도시, 창의 교류 등의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전 세계 69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미디어 아트 분야의 창의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예산보다 5,300억여 원이 늘어난 4조 3,814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매칭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충당을 우선으로 하고 현안 사업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주요 반영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121억 원과 기초연금 84억 원,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정비 10억 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특별교부세 61억 원 등입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를 소송 끝에 밝혀낸 광주 MBC의 김철원 기자와 이정현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방송기자협회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6개월 만에 승소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을 잇는 해저터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여수시와 광양시, 포스코, GS칼텍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3.98km 해저터널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 등은 다음 달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비 2,400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6월까지 터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전남대 K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대학 측에 정직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K 교수는 1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모 회사 직원들이 학생 연구원인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연구비 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또 이 회사 직원 15명을 연구 용역에 참여시켜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뒤 회사 간부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올 들어 지방세 20억여 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광주에서는 취득세와 이행강제금 9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전남에서는 11억여 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고 밝히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세금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다문화 가족과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새로운 사회로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